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대박주를 높은 확률로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공략하는 전략인데 단순히 차트만 보고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야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도 매매 마크 내역을 보면 상승 초기부터 잡아서 계속 매매를 해왔고 최근 대박이 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은 패턴으로 상승했고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초기부터 계속 매매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에 크게 상승했던 코스모 화학도 같은 패턴이었고 이렇게 코스모 화학도 초기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거의 같은 패턴,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초기에 같은 패턴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거래대금을 동반한 대박주들은 시장이 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강력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일정 조건들이 충족되면 지수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많이 올랐다고 급락할 수 있어서 무서워서 못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계속 뒷받쳐주기 때문에 하락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오히려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은 이렇게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많이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장대 양봉같이 특별한 특징이 없는 종목이 급락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많아 비중도 실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코스모 화학도 목요일부터 공략을 했고 손익을 보면 어제는 이 정도 실현하고 목요일에도 수익 실현을 했으며 현재까지 수익 실현하지 않은 물량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2월부터 보면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대박주들을 잡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정고점에 가까워진 장대 양봉이 나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면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것이 2월 7일인데 15만원의 전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거의 400만 주가 나왔고 거래대금은 6천억이나 터졌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1월 3일부터 첫 상승을 시작했고 거래대금도 4천억 이상 터졌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은 아니었지만 전고점에 가까워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게 남으며 신고가를 목표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역시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터지며 거래대금이 약 4천억 이상 나왔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과거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월 9일부터 본격 상승에 시작했고 거래대금도 2천억가량 나왔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같은 패턴으로 과거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4천억 정도 터졌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나 정고점에 가까워지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모두 상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 2월 16일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300만 주로 8만 원 정도 했으니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다음날 이렇게 큰 음봉을 맞았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추가 조건이 자신만의 힘으로 오른 그날의 대장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하락한 것은 코스모 신소재의 힘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코스모 화학이 같은 날 2월 16일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가면서 코스모 신소재는 따라오른 이등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종목이 되며 상승하는 대장주가 돼야지 지속 상승이 가능하고, 다른 종목이 오른다고 따라오르는 종목은 대장주가 올라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큰 하락을 맞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비슷한 경우가 나왔는데 1월 26일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며칠간은 힘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2월 9일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봉이 만들어졌으나 다음날 그대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차트만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며 큰 시세가 나올 차트였지만, 이렇게 단순히 차트만 본다면 앞으로의 결과를 절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다음날에 그대로 급락한 이유는 2월 9일의 대장주는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라 에코프로가 그날의 대장주였습니다. 2월 9일 에코프로는 10% 이상 상승하며 거래대금도 7천억 가량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따라 올랐을 뿐 힘이 빠져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단순히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만 본다면 1월 31일 갭상승을 한 후 어느 정도 갭상승한 가격을 유지해주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정말로 괜찮은 차트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당시 다른 2차 전지주들에 비해서 매우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1월 31일부터 에코프로는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70% 정도 상승했고, 다른 2차 전지주들도 모두 아주 강력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엄청 강력한 기간이었고, LNF도 상승했으며 나노 신소재도 정말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단지 상승했던 자리만 지키고 있었을 뿐 상승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만 본다면 고가 놀이를 하며 돌파할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해서 억지로 버티고 있었을 뿐 다른 종목이 강하지 않았으면 갭 상승했던 것을 모두 메꾸고 하락했어야 정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첫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보고 매매에 들어갔는데, 다른 2차 전지주들이 크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오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됐으며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조건으로는 반드시 강력한 수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없이 개인들끼리 주고받으며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고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예상하기가 쉬우며, 대부분 이런 종목들의 고점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지 않는데 개인들이 잔뜩 달려들며 상승할 때 나옵니다. 외국인 수급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예상하시면 되고, 기관 수급은 장중 투자자별 매매를 통해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렇게 2월 초부터 프로그램이 정말로 큰 금액을 매수하며 지속적으로 끌어올렸고, 금액으로 본다면 하루에 800억 이상을 매수한 날도 있고, 이렇게 290억, 350억, 560억, 420억 이렇게 엄청난 양을 매수해가며 계속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은 목요일 상승 때부터 230억, 금요일에는 81억을 매수했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부터 프로그램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이 크게 한번 들어온다 그래서 꼭 상승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이 고점을 찍은 날처럼 이렇게 600억이나 매수했다가 다음날 다시 더 많은 양을 팔고 나가면서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날 프로그램이 팔고 나갈지 아닐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맞출 수 있는 조금 팁을 드리자면, 주로 외국인은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간,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 같은 외국계 증권사도 사용하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거래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JP보감만 매수했을 경우에는 이 거래원들은 단타 특성이 강해서 빠르게 팔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증권사가 아닌 특히 모건 스탠리가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끝까지 매수를 하며 대박주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프로도 모건 스탠리에서 매일 매수를 해가며 이렇게 2배까지 급등시켰고, 코스모 화학도 목요일부터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으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초기부터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한국투자, 신한투자나 JP모간이 아닌 다른 외국계 증권사가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이런 프로그램 매매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프로그램 매매는 과열이 됐을 때는 매도하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의 경우 2월 7일 완전히 과열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분봉 차트를 확인해 보면 16만원 근처에서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매수세가 붙으며 말도 안 되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몇 분 만에 10%가 상승해 버렸는데, 이런 급등을 나온다면 프로그램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의 경우 이렇게 계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건 스탠리 거래원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매수가 들어왔다는 뜻은 이 가격 이상으로도 계속 매수해야 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고, 역시나 이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량 매수를 하고 더 높은 가격에도 사들이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공략하면 더욱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이런 대박주들은 시가총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최소한 5천억 이상은 돼야 좋은 경우가 많고,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무거워서 상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높을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올라서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이나 됐고, 나노 신소재도 지금 1조 3,900억, 코스모 화학도 1조 2,400억,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조 3천억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외국인들이 하루만 단타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며 끝장을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는 피해야 될 몇 가지 경우를 설명드리면, 이런 종목들을 장중 키움증권이 대량 매수하며 상승할 때는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워낙 강력한 종목이라서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으나, 이런 신호가 나온다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월 16일 12%가량 상승해서 끝났는데, 이 전까지는 개인이 주도하며 올린 적은 없었는데, 이날은 기존 주포의 수급 없이 개인만의 힘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개인이 사서 올라가면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월 25일 상한가를 찍으며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날도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 주도가 아니라 개인이 매수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이 매수하고도 더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들어올 때는 이제 거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장중에 키움증권 거래원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10% 이상 많으면 아주 주의해야 될 신호입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과열된 경우에는 오랫동안 쉬어가거나 이제 상승이 끝나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열됐다고 함은 제 기준으로는 안 쉬고 2배 이상 오르거나 이틀간 40% 이상 상승한 경우를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보면 12만원에서 상승을 출발해서 24만원까지 딱 2배가 오른 후부터 7% 떨어지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워낙 강력한 종목이라서 다시 상승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안 쉬고 2배 이상 오른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코스모 화학은 목요일 상한가나 마찬가지로 끝나고 금요일 아침 약 9%가 상승해서 약 40% 상승했었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모습이 나오자 주가가 장기간 조정을 받으며 37,000원에서 33,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상 근처 가고 다음날 10%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과열됐다고 생각해서 일단 모두 정리를 하고 고압 근처까지 내려오자 다시 물량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도 장 끝날 때까지 지속 매수 들어오며 꾸준히 매수하는 세력을 확인해서 다음 날까지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금요일까지는 아주 좋은 패턴이었지만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분위기를 바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매수했던 세력이 생각을 바꾸고 그대로 팔고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주체가 그 이상으로 팔고 나가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고 다른 조건들도 만족하는 종목이면 매매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면서 손절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매매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비기를 알려드렸으니 앞으로 이런 특징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공략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